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이제 예전에 있었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있었고, 그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부터 출발한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겠죠. 그 입학사정관 전형이 무조건 학생부 종합전형이 된 건 아니고, 입학사정관 전형과 공통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종에서 우리 아이가 이 학교를 쓸 수 있나 없나 뭐 이런 거에 마음이 되게 급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입학사정관 전형부터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차근차근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한번 보죠. 입학사정관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비슷한 건 뭐냐? 입학사정관이라는 존재가 입학사정에 참여한다는 점, 그 입학사정관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종합평가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의 참여 그리고 종합적 평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입학사정관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닮아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 입학 전형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의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자료로서 학생부를 활용한다는 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서 자료로서 학생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전형하고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유사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입학사정관 전형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의 견해들이 있긴 했지만 어쨌거나 입학사정관 전형은 정량적인 평가도 굉장히 많은 부분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 평가도 굉장히 많이 지속이 됐었는데 그 정량적 평가 방식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입학사정관 전형은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그리고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그 정량적인 평가 방식을 극복한다라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눈여겨서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 방식을 극복한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은 게 두 번 들어갔네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줄여서 뭐라고 줄여서 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전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라고 원래 명칭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 2 이렇게 돼 있는 건데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가 공식 명칭이에요. 이게 공식 명칭이고 이 공식 명칭을 뭐라고 줄여서 읽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요? 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제 답을 해보세요. 꼭 여기 이제 그 채팅창에 치지 않으셔도 돼요. 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혼자서 이제 말씀으로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1년 넘게 입금을 같이 하셨거나 그리고 뭐 오프라인에서 제 설명회를 들으셨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잘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듣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읽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접근을 시작을 할 건데, 자, 요걸 요렇게 뽑아서 읽으면, 그쵸? 요렇게 뽑아서 읽으면요. 생자와 기자와 부자를 뽑아서 읽으면 생기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생기부라고 읽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기부라고 읽으시죠. 생기부라고 읽으시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생기부는 그럼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냐면, 기자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기자. 기자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기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곧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기록에 모든 초점이 맞춰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부라는 건
기록에 초점이 맞춰지고 적자 생존이라는 그 웃지 못할 말이 생겨나는 건데 적은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기록, 그러니까 쓰는 거, 그러니까 무엇이 적혀 있냐 굉장히 중요했던 게 생기부라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교회 활동을 쓰기도 했고 그리고 정량적 기준이 존재했던 거죠. 왜냐하면 기록을 하는 것들을 가지고 뽑으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써놨나요? 입사관 전형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이게 생기부라는 명칭은 입학사정관 전형 때 쓰던 명칭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기부라고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기부라고 이렇게 명칭을 말하는데 생기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시기에는 생기부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기부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생기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학자와 생자와 부자를 따와서 학생부라고 줄여야 되는 거예요. 학생부라고 줄이는 것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입학사정관 전형을 가장 극명하게 이 두 개를 나누는 지점이 바로 생기부라고 읽느냐 학생부라고 읽느냐. 그래서 생기부는 기록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것이 교회 활동도 쓸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정량적인 기준, 책을 몇 권 읽었다라든지 상을 몇 개를 받았다든지 봉사활동을 몇 시간 했다든지 이런 식의 정량적 기준이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었던 게 생기부 시대고 학생부는 그게 아니라 학교 생활이 초점이 되면서 교회 활동을 빼고 그리고 기재 항목도 점점 줄여가면서 여기가 초점이거든요. 관찰과 정성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니까 관찰한 기록 그리고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록들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바로 학생부라는 개념이고 그 과정을 어떻게든 입학사정관들이 추론을 해내서 그 추론한 것을 가지고 아이를 재구성하는 거 그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질이고 그것이 생기부가 아니라 학생부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생기부와 학생부를 다르게 설명하는 걸 처음 듣는다 1번 네. 너 맨날 하는 거잖아 2번 이렇게 오늘 한번 찍어봐 주시죠. 네. 그래서 생기부와 학생부는 그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무엇보다도 생각을 잘 해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맨 마지막에 제가 고도화된 평가 방식의 정착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입학사정관 전형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입학사정관 전형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학생부를 가지고 아이들을 뽑아야 되는 건 알았는데 학생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입학사정관들도 명확하게 무엇인가가 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뽑아야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학생부에 나타나 있는 즉 생기부에 나타나 있는 무엇을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냐면 숫자를 중심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량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렇게 3, 4년을 아이들을 뽑아오다 보니까 우리가 숫자를 보고 뽑아온 애들 중에 좋은 애도 있지만 좋지 않은 애도 있더라. 그럼 이 좋지 않은 애들은 학생부의 어떤 면 때문에 좋지 않게 되는 걸까? 좋지 않았던 걸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학생부를 어떻게 읽는 것이 더 잘 읽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뭘로 바뀌었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면서 학생부로 바뀐 거예요. 학생부로 바뀌면서 그런 평가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아주 이렇게 그 축적이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축적된 어떤 상태가 평가 방식이 축적된 상태에서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부의 어떤 항목을 보면 이것은 어떤 과정을 거친 것이구나 라는 거를 알 정도가 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 방식이 고도화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상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 시기와 다르게 굉장히 풍부하고 굉장히 아이들을 잘 가려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학생부와 생기부를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긴 시간 설명하고 있는 게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시각의 차이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는 점, 그 부분을 생각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만으로라도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생기부와 학생부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생기부 시대에는 이런 정량적인 질문이나 정량적인 해결책을 갈구하는 것이 어쩌면 생기부 시대에는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몇 권 읽어야 돼요. 아니면 수상을 몇 개를 받아야 돼요. 봉사를 몇 시간 해야 돼요. 동아리는 뭘 해야 돼요. 이런 정량적인 기준에 대한 질문이 생기부 시대에는 굉장히 적절한 질문일 수도 있고, 그때는 그런 답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근데 학생부 시대에는 저런 정량적인 질문과 정량적인 해결책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모호한 게 이런 부분 때문에 모호한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자꾸 되뇌어 보아요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자꾸 되뇌어 보세요. 생기부와 학생부는 다르다. 생기부 학생부는 다르다. 우리는 학생부라고 부르는 시대에 입시를 하고 있다. 생기부라고 부르는 시대에 입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학생부라고 부르는 시대에 맞게 고민해야 된다.